네, 업종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한 2차 전지주를 집중 분석해보고 관심주까지 탐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이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하십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큰 그림 한번 볼게요.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10곳 중에서 6곳이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 초반에 좋은 출발하는 그 배경 좀 살펴주시죠. 일단 배경에 있어서는 물가 상승이 경기 침체로 직결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악화된 상황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됐던 지표 내용 중에서 주목이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반등을 시그널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정점이 잡혀서가 아니라 의외로 소비 지표가 상당히 강하고 여전히 고용 지표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요즘 불안한 물가 상승 요인은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 대한 대변을 정확히 실적에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방산업체들은 최 근래에도 보기 드물게 몇백 %, 다시 말하면 한 30억 달러 정도에서 100억 달러까지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른 성장세 수출 증가에 따라서의 수주가 계속 낭보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좋아진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환율도 일단 고환율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체, 특히 자동차 업체 실적 발표됐습니다만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듯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환율 상승에 있어서 수출을 하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는 수출 효과에서 환율 효과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호실적이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투자 전략하고 실적 전략하고 좀 다르다고 좀 다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2분기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오늘 대표적 역대급인 SK하이닉스도 왜 올라가다 말 안 올라가 이럴 텐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2분기에 판매 단가를 25% 인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관건은 실적이 점진적 증가하는 것과 고속 성장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2차 전지 국내 업체들은 대표적인 양극 제한은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LNF 이런 기업들을 보면 실적을 여러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주가에 일정 부분 많이 반영됐다. 제가 차트를 좀 이따 지금은 안 보고요. 하나 더 보고서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선반영된 게 지금은 추가 상승의 동력이 좀 중립 이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30540 2차 전지 테마는 2035년도까지 충분히 가져갈 만한 산업이다. 그쪽에 집중보다 분할 투자든 장기적으로 보는 거 좋은데 현재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 포인트보다는 충분히 선반영된 것 때문에 지금은 중립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겠죠.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주 실적 아주 좋게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2차 전지 하반기 제가 보는 전략에 있어서는 반등 상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 상승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대표적인 반도체라든가 지금 바이오라든가 자동차가 다 같이 반등 상승 주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반등 상승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랑 음극재 둘 다 생산하면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도 좋습니다. 전망은 좋습니다. 산업도 좋고 앞으로 중국의 어떤 격차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차 전지 사업에서 장기적인 전망이나 실적에 있어서 태클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관건은 이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처럼 주가가 충분히 성반영돼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 성장되어서 더 빠르게 반영됐던 시점 때문에 지금은 일정 부분 프리미엄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상승 동력을 잃었다기보다는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와 LNF도 실적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다, 좀 상승 탄력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2차 전지는 저는 주목할 게 요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의 원자재 의존도인데
이 부분이 현재는 좋습니다만 예. 향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중국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2차 전지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국내에서 중국 쪽에서의 진출이 좀 막혀 있고 막힌다보다도 중국 내에서는 중국 자국 산업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미국은 최근에 러브콜 블루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생산 투자를 확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에 걸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화상회의를 만날 정도니까요.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가는 건 맞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신냉전까지는 아니지만 신냉전 시대의 가능성 때문에 중국이 과연 원자재 가지고 전쟁화시키지 않을까. 무역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걸릴 때마다 뭐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의주시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2차 전지 산업은 특별히 주목할 게 과거 반도체처럼 비슷하게 지금은 막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하다 보니까 현재 기술 외에 향후에 전고체 빼든 새로운 성장되는 기술에 따라서 기술에 도태되는 기업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진보에 빠른 변화 민감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보여주시죠. 제가 왜 주가 프리미엄을 얘기하냐면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구간 보면 약 10,000원대에서부터 18만 원까지 18배, 17배 상승.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LNF도 보시면 그렇죠. 2017년도에부터 약 10,000원대부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10,000원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네. 10,000원부터 28만 원, 27만 원대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온도 마찬가지. 이 얘기는 왜 제가 하냐면 주가가 한 행정부의 주도 상승 세타가 강하게 이렇게 10배 이상씩 나오면 다음 정부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종목 빼고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통신주는 김대중 대통령 때, 건설 조선 등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그 이듬해 낙폭에 따라서 하락 반등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 정부에서는 주도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뭐 불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작년에 제가 카카오도 계속 고점 얘기했었듯이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향후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을 모아가는 관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격적 대응에서 공격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간은 아니다. 저는 명확히 2차 전지가 투자 의견상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도 중립 이하로 봅니다. 네. 네.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우리 성공투자 시청자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실적 기대주 한번 짚어주시죠. 실적 기대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아, 지금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삼성전자 반등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적 발표는 또 못 올라가니까 이 지금 팔아야 되나 하고 머리를 끄적끄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부에서 주가가 바로 반영 안 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안 되죠. 분노하거나 그러면 안 좌절할 되죠.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상반기에 다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실적을 보여줬다는 얘기면 그렇죠. 잠시만요. 차후에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질 거냐. 네. 이런 기대치, 다시 말하면 실적 성장의 기대치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했다고 평가를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SK하이닉스를 또 갖고 계신 분 흔들릴 거 없고 없으신 분들은 가야 되겠죠. 이쪽 올라타야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주목이 됐고 하반기에는 이제 DDR5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DDR5의 본격화 시대다. 상반기에 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반기에 다시 또 그 관점을 주목해야 되는 거고 예. 지속적으로 DDR5에 대해서는 3년간은 주목을 해야 된다. 매수 관점이라든가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업종 진단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